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모던 히스토리 인사이드 아웃 8회이고요. 오늘 주제는 잠자는 조선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야기를 해주실 이충근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 주 또 잘 보내셨는지요? 그렇죠. 계속 바빠요, 그죠? 아, 또 어. 뭐, 따로 책 쓰시거나 아니면 뭐 일정이 책도 있으셨던 이제 책이 건가요? 이제 네. 거의 다 아, 뭐 이제 출판사에서 거의 끝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이제 곧 나올 네. 거야. 그 이번 책은 내용이 어떤 이번 내용인가요? 책 제목은 예. 중국은 왜 미국을 이길 수 없는가? 아, 제목이 너무 분명하죠. 네, 그러네요. 분명한. 중국은 왜 미국을 이길 수 없는가 예. 하는. 또 그런 책 준비해 음. 주시고 계시다는 얘기를 해 주셨고, 저희가 오늘도 이 주제를 들어가기 앞서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고 시작을 예, 하려고 예. 하는데요. 저희가 저번에 그 내전에 관련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저도 이제, 내전. 예, 음, 미국의 내전. 근데 저도 음, 처음에는 이제 그걸 잘 모르다가 좀 알아보니까 음. 이게 텍사스와 연방 정부의 사이에 어떤 심각한 갈등이 갈등이 예 있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이민자 유입이랑 관련해서 어, 예, 어.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그 국가는 영토 주권 국민으로 구성되잖아요. 예. 근데 영토는 지키는 거예요. 창 들고 지키는 게 영토라고. 그런데 지금 미국 국토가 뚫렸어요. 그러니까 아,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는 다 막았었는데 예. 바이든이 대통령 된 다음에 하루에 5천 명씩 넘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외국 사람들이 그냥 막 걸어오는 거예요. 아, 그냥 걸어서요? 그냥 걸어오는 거야. 근데 그 걸어오는데 예. 그게 멕시코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데가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텍사스예요. 음. 근데 텍사스 주에서 연방 정부가 막아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막겠다 해가지고 철조망을 쳤어요. 그랬더니만 연방 정부 측에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원에다가 이 철조망을 우리가 거둘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 이유는 철조망이 있으니까 정찰을 못하겠다, 순찰을 못하겠다라는 그 핑계를 댄 거라. 그래서 그 대법원에서 5대 4로 연방 정부가 가서 그 철조망을 걷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텍사스에서 너네들이 막질 않아서 우리가 철조망을 친 거다. 그리고 철조망 거둘 수 없고 더 갖다 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사스는 니네가 우리를 안 막아, 연방 정부가 우리를 안 막아주니까 우리는 주의 국경을 그러니까 주는 국경이 아니겠지. 주의 경계선. 예. 그걸 우리가 막을 권리가 있다 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거는 미국의 그 텍사스 말고 25개 주의 주지사들이 텍사스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급하면은 군대도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미국은 주마다 군대가 따로 있어요. 음. 주방위군이 있고 연방군이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옛날에 그 남북 전쟁이 바로 그런 식의 전쟁이지. 예. 지금 그 갈등이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공공연하게 텍사스를 뭐 텍사스를 지지하고 있죠. 지지한다. 예, 그런 얘기도 어, 하고 어. 또 공화당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사는 주라는 뭐 공화당의 그렇죠. 어떤 텃밭에서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또 그 세일가스가 공화당의 나기도 상징이 하고. 예, 텍사스주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음. 보면은 공화당의 독립? 만약에 뭐 그러니까 그런 지금 게 있으면 그런 게 공화당주가 아니냐. 예, 26개거든요, 미국에. 예, 예. 24개가 이제 민주당주고. 옛날에 남북전쟁 때 이렇게 싸웠는데, 아, 네, 지금도 뭐 전쟁까지 갈 가능성은 없겠지만은, 네. 지금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이 주가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갈등이 심해요. 어, 음, 음, 네. 그래서 음. 내전까지는 아니겠지만 갈등이 좀 갈등이 이제 심한데, 심화될 내전 간. 일으킬 만큼 그 정도는 이제 세월이 달라졌기 아, 때문에 예, 예. 문제 해결 방법이 뭐 내전은 아니고 그리고 국경을 막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 바이든도 할 말이 없어요. 아, 국경을 네, 막아야 되는 거지. 네. 또 그런 이야기를 좀 음. 나눴고요. 그러니까 또, 미국은 예,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그러잖아요. 예. 텍사스도 국가예요. 그리고 멕시코 그 뉴욕도 국가고 그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 그래서 합중국이라고 그러지. 아, 어, 네, 미 합중국. 네.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그래서 각 주마다 군대가 있어요. 음, 군대도 있고 대법원도 있고 의회도 있고 주지사가 대통령이라. 그러니까 아, 미국 대통령은 50개 주지사의
총대표가 미국 대통령이에요. 네. 네, 그럼 또 미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해주셨고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윤미향 의원의 주최로 아. 개최된 국회 토론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김광수 부산 평화통일센터 뭐 하나라는 단체 이사장인데 평화를 위해서라면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니 북한의 전쟁관을 수용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됐더라고요. 저 사람이 전쟁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예. 우리가 남이 전쟁하는 거 보면은 전쟁은 불의와 정의의 전쟁은 아니에요. 어느 전쟁도 정의와 정의의 전쟁이에요. 네. 그리고 이긴 놈이 자기가 정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거는 그 도무지 그 이 어불성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 북한의 전쟁관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우리가 북한을 통일하면 평화가 안 오나? 북한이 여기를 통일하면 평화가 오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전쟁의 목적은 평화예요. 그렇죠.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으로 말로 안 되니까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근데 말로 되면은 말로 평화가 오면은 평화를 할 텐데 그건 안 되니까 전쟁을 하는 거라. 진짜 평화를 갖기 위해서. 예.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이 통일해도 평화가 와요. 예. 그리고 북한이 통일해도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고 보는 사람이지. 그렇죠. 이 사람 같은 경우. 예. 그 정말 전쟁을 그 어느 편 안 들고 얘기하면은 정의와 또 다른 정의의 싸움이 전쟁이에요. 네. 근데 뭐 북한은 정의 전쟁이 그러면 대한민국은 정의 전쟁이 아니란 소리 하는 건가? 또 북한의 전쟁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길래 전쟁 저는 저것도 말이 안 되는 적화통일을 게 얘기를 하는 건가? 이렇게 북한의 그런 생각이 전쟁관을 들더라고요. 받아들인다는 거는 예. 북한이 전쟁하는 행동을 받아들일 거냐 하고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전쟁관이야 뭐 전쟁관이 전쟁은 철학이 아니에요. 여기서 관점도 없어요. 예. 전쟁은 주먹 휘두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수단일 말로 안 뿐인 될 때 거죠. 예. 수단이에요, 수단. 네. 그러니까 망치가 사상이 있어요. 도끼가 사상이 있어.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망치나 도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전쟁관을 수용을 해? 네. 그래서 이 또 특이한 이야기를 아니 뭐 특이한 예. 이야기 아니라 그 뭐 잘 모르는 이야기죠. 예, 어떤 이제 그 평화통일센터의 이사장이라는 그 사람이 평화통일센터인데 왜 예. 전쟁을 받아들여? 그렇죠. 예. 그것도 적화통일, 아니 그 북한은 적화통일이잖아요. 자기 단체 이름이 예. 평화통일센터면은 그럼 전쟁관을 안 받아들여야지 평화통일센터가 되지. 그렇죠? 네. 평화자를 빼든가. 그냥 통일센터. 통일센터. 그리고 뭐 공산통일센터 해가지고. 공산. 그 그러네요. 통일된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는 게 좋으니까. 보니까 이 그거 사람의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또 참 해봤습니다.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또 여기 이게 참여한 단체 중에 어떤 단체는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운동 시민연대 이름이 이렇게 길더라고요. 우리 국민한테 7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는 사람이 모르죠. 대한민국 대부분은. 5천만 중에 몇 명 되겠어요? 예. 아니 사실 일반적으로 사는 국민이 그거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다 예. 그거 있어도 힘들지 아무- 않게 살고 있잖아. 그렇죠.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그 게 부분을 이제 어기고 있으면은 싶은 사람이 하는 그렇죠. 모양이지. 예. 아무튼 또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잠자는 조선,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앞서서 이제 첫 질문이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은 다 진리인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예.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놀랄 때가 많아요.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알고 있던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 내가 이제 그 군대에 있을 때 정말 감동스럽게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네. 한국 현대사에 관한 책인데. 그래서 내가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 책을 읽은 지가 한 30년도 넘어. 근데 그 책이 아직도 있길래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꺼내다가 이것도 책이라고 써놔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따위 거가 책이라고. 군대 군대에 있을 있을 때는 당시에는- 너무 감동받고 읽은 책인데 예. 지금 읽고서 뭐 이런 책이 다 있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동안에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서 그렇거든요. 네. 그 책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책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승만 얘기가 없어. 음. 이승만 얘기 없이 한국 현대사 책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첫 스타트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는. 근데 한국 얻기가 현대사는 참 이승만 박사 없으면 한국 현대사는 그렇죠. 없어요. 예.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인데.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그 일본한테 억압당할 때도 애국 운동을 하고 네.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 이승만 얘기가 싹 빠질 수가 있어 책에. 네, 놀랐어요. 아, 그때 어렸을 때 모르고 봤는데 나중에 이게 뭐야 하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예. 이 공부는 쉬지 않고 해야 되고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서 좋은 소리를 좋아해. 듣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예. 싶어 해요. 그래서 학문에도 타부가 있어. 이 사회가 이상해지다 보니까 미국의 교수가 논문을 막 연구하다 보니까 백인이 흑인보다 IQ가 좋더라라고 나왔어. 예. 근데 그 논문 발표하면 큰일 나요. 음, 근데 놀랍게도 요새 흑인이 백인보다 IQ가 더 좋더라. 고 나오면 그건 맘 놓고 발표할 수 있어. 그런 거가 지금 학문이 그 억압되는 그런 요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바보 같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우리나라는 다 대단하고 훌륭한 나라였다라는 얘기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안 되는 거지. 못난 것은 못난 대로, 잘난 것은 잘난 대로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지식에도 타부가 있어요. 예. 하면 안 되는 소리가 있어. 음, 예를 들어서 정치에도 그 타부가 많잖아요. 많죠. 우리 네. 어떤 대통령 후보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대학을 졸업하는 나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하면 돼. 근데 모든 국민이 대학 나오면 나라 망해요. 왜 망할까? 대학 나온 사람이 하는 우리나라의 일이 모든 직업이 예. 대조를 필요로 하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음, 대학 나온 사람을 필요로 하는 직업만큼만 대학을 나오면 되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 30%가 대학 나와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임에도 예. 불구하고 이런 것들 그 이제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되는 말, 학문적으로 하면 안 되는 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만 듣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가 진리가 아닐 경우가 많더라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으로 지금 이제 서양 역사를 쭉 했잖아요. 예. 서양이 우리를 점령하러 오는 거야. 바로 그 무렵에 우리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서양한테도 아니고 서양한테 점령당해서 빨리 서양화된 일본한테 나라를 뺏긴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진리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도 알게 되고 지식도 예. 알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이거 저 그림을 아예 다 그려놨네.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이거가 뭐냐면은 지구는 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지구가 아니라 다 별이 돌았잖아.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그런데 지구가 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는 500년밖에 안 돼요. 인간 역사 수천 년은 예. 지구는 가만히 있고 별이 다 돌았다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그게 이제 지동설이지. 천동설이지. 예. 하늘이 돈다. 근데 아니야. 태양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도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뭐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역사에서 수천 년 동안은 틀린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별이 도네 하고서. 네. 그런데 지금은 지구가 도네라고 음.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태양이 중심에 있고 어. 그 주위를 이제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그렇죠. 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지구가 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예. 그래서 코페르니칸 레볼루션이라고 그래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자체를, 예. 그러니까 사고가 완전히 바뀌는 거야. 이게 지구가 도는 우리가 돌고 있구나. 해가 도는 줄 알았더니. 예. 그래서 우리가 지식은 저거는 그때 맨 처음에 못 받아들였어요. 저 얘기하는 사람 죽였다고. 네. 저 얘기하는 사람 죽였지. 사형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알고 있던 거를. 근데 우리 달력은 언제 나온 건 줄 알아요? 천동설 때 나온 달력이에요.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이 천동설 시대에 만든 달력이라고. 근데 대충 다 맞잖아 그래도. 그래요?
그 그- 달력도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뭐 그레고리력이 막 있고 뭐 그런 그렇지, 게 그렇지. 있고 하지 그러니까 않나요? 예.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율리우스 역이라고 그러는데 아, 네, 네. 로마 때 나온 거예요. 예. 로마 때 나온 달력인데 지금도 대충 쓰잖아. 어, 그래서 이제 뭐 1년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1년이 365일인데 365일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5시간 48분 46초란 말이야. 1년이. 아, 1년 하고서 5시간, 365일 네. 5시간 48분 46초가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5시간 48분 46초가 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하루를 더 해줘야 돼. 그게 금년에 2월이 29일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28일 세 번 하고 그다음에 네. 29일 한 번 집어주고. 그래서 5시간 48분 46초가 네 번 쌓이면 하루가 되거든. 네. 근데 거기서도 조금씩 또 차이가 나잖아. 24시간이 아니니까. 그걸 또 몇백 년에 한 번씩 또 다 계산하고. 네. 그러니까 지구가 돈다, 해가 돈다 비슷해요. 근데 해가 돈다 보다는 지구가 돈다가 더 정밀한 거야. 나중에 따져볼 때. 그래서 그렇게 학문이 발전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학문이 발전하는 거는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혁명이야. 왜? 발전하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아하, 지구가 도는 거야. 그러니까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해가 도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학문 발전 과정은 혁명적이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아예 기존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는. 기존의 패러다임이 잘 안 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가 학문의 발전인데 그것이 네. 혁명이에요. 하늘이 돈다, 지구가 돈다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지. 네. 그래서 조선을 중심으로 세계가 돌았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또 우리가 우리 연결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네. 우리보다 훨씬 잘난 놈들이 많네. 예, 그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저 책이 예. 지금 여러분이 그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보는데 저게 이제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화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과학의 네. 역사를 공부한 사람인데 저 책은 정치학과고 뭐 무슨 과고 대학원 들어가면 미국에서 무조건 저걸 읽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학문은 책을요? 예. 학문은 이렇게 계단처럼 발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천동설하고 지동설은 혁명이죠. 음, 그러니까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다 뜯어 고쳐야지 한 발자국 더 나갈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 과학혁명. 그러니까 저거를 그래서 그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이 여러 개 돼 있는데 그 과학 공부하신 저 책은 이제 김명자 교수라고 숙명여대 그 교수인데 저 사람은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화여대 교수가 번역했는데 그 사람은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번역을 했다고. 그래서 저 인간의 지식은 혁명적 과정을 통해서 발전한다. 그러니까 계단을 하나하나 오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 계단 다 무너뜨리고 새로 해야 돼. 그러니까 천동설과 지동설이 바뀌듯이.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적 이 사고의 대천원.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에 대해서 한번 다시 봐보자. 네. 조선시대 역사가 그렇게 잘났으면 왜 일본한테 나라를 뺏겨요? 네. 그리고 네. 이것은 이제 최근의 저 어떤 뭐랄까요? 최근의 진리라고 사람들이 막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은 반론을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책들인 지금 거잖아요. 예. 지금 저런 얘기하는 거는 타부에 도전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건드리지 않는 거. 예. 지구는 더러워지고 있어. 지구는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어. 뜨거워지고 있지. 예. 그거 더러워지게 하는 건 우리 책임이야. 그래서 우리가 더 더럽게 하면 우리 후손들이 다 죽어. 예. 그게 우리의 지금 파라다임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 저 책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쓴 책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저거 쓴 사람이 그 그린피스를 만든 사람이요. 그린피스라는 게 뭐예요? 환경운동의 최고가 그린피스죠. 그 그린피스를 만든 사람이 공부를 더 해보니까 네. 우리가 한 게 다 엉터리라고 지금 생각을 해가지고 저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환경주의. 네. 그러니까 환경 따라가면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끝난다라고 다 얘기하는데 아니다 이거야. 응? 그래서 저 책은 이 책은 내가 지난 50년 동안 환경운동가이자 과학자로서 환경에 관한 진실을 다면적으로 탐구하면서 축적한 지식의 정점에서 이루어진 책이다.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지구 망한다는 건 거짓말이다는 얘기예요. 저는 아. 저 책 읽고 놀랐어요. 기존에 어, 그것도 어. 환경 운동을 했던 우리는 이제 사람이 지구는 너무 더워지는 줄 알았는데 네. 금년에 얼마나 추워. 예. 서울이 그렇죠. 얼마나 추웠어요 지난주에,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도 많은데 박석순 교수라고 이화여대에 아. 계시다가 이제 예.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기후 종말론 인류사 최대 사기극을 폭로한다. 그리고 기후 위기 허구론, 난 기후 위기 허구론은 아직 안 읽었어요. 기후 종말론하고 저 앞에 있는 책은 봤는데 아, 네. 저기 한번 읽어보세요. 증가하는 이산화탄소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네. 공간사께서. 증가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류 번영의 번영의 축복임을 축복임을 과학적 과학적 사실로 사실로 증명하고 증명하고 있다. 지금 이산화탄소 없애겠다고 난리죠. 줄여야 된다고 하죠. 예. 그래서 자동차도 전기차로 바꿔야 된다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석유는 쓰면 안 된다고 그러죠. 예. 석탄 쓰면 안 된다고 그러죠. 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니까. 음.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았던 데가 지금이 아니에요. 몇백 년 전에 제일 많았어. 그 몇백 년 전에 왜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아요? 공장도 없는데. 예. 그걸 주장한 책이에요. 그 이산화탄소가 많을 때는 숲이 그렇게 잘 자란대. 그래서 축복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저거는 미친놈 아니야 그러겠지 누가 보면은. 우리가 보통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죠. 예. 내가 그 지금 뚜렷이 기억하는 거가 내가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네. 우리를 제일 무섭게 했던 거는 지구가 식는다야. 아, 추워질까 봐. 다 추워져 가지고 빙하기가 다시 이제 빙하기가 온다는 와서 이제 건가요?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예. 큰일 난다고. 근데 지금 또 더워진대 갑자기. 더워진다가 79년부터 나온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추워진다야 답이. 아. 이 파라다임이. 예. 요새는 그렇군요. 그래서 추워지는 거 더워지는 게 다 아니니까 기후 변화 네. 이 말을 바꿨어요. 그렇죠. 원래는 뭐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다가 그렇지. 이제 좀 뜨거워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죠. 네. 그래서 그 박석순 교수가 이제 거기 그 뭐 이렇게 책에서 썼는데 그 중에 한 장이에요. 빙하가 녹아내려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 북극곰의 숫자를 쉬어봤나? 그 사실 저도 쉬어보진 않았지만 하도 저런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어떤 환경단체가 뭐 에코백이나 이런 걸 만들면서 저런 어젠다를 지금 홍보하는 이제 것 저게 같은데. 우리나라에 광고하는 거예요. 예, 예. 기후 변화로 인한 북극곰의 위기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네. 위기에 처한 북극곰을 정기 후원으로 도와주세요. 그래서 돈 낸단 말이야 우리가. 그렇죠. 저걸 후원 보고서 신청해갖고. 북극곰이 진짜 없어진다고 생각이 드니까 저런 걸 보면. 그런데 이 교수님 얘기예요. 1973년 북극 인접 5개국, 북극에 붙어 있는 5나라가 네. 북극곰 보호 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무분별한 사냥이 금지되면서 북극곰 개체 수는 계속 증가해 왔다. 아, 1973년 이후로 그럼 그러니까 북극곰 개체 수는 북극곰이 이제 증가해 계속 오는 안 거예요? 보이는 거야. 근데 안 보이는 이유가 네. 얼음이 녹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죽여서야. 아, 그래서 죽이지 못하는 법을 만든 데 막 늘어나고 있다. 네. 그러면 북극곰의 운명은 사람이 죽여서야, 그렇지 않으면 지구가 더워져서예요. 운명이 결정되는 거가. 죽여서 사냥해서 그러니까 저 감소했던 게 책은 있던 거겠죠? 네. 북극곰이 줄어들지가 않고 있고 오히려. 어, 아, 늘어나고 있는데 예. 그 옛날에 줄어든 이유는 기후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3년에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소련, 미국이 북극곰 보호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북극곰이 늘고 있다. 그래서 캐나다는 곰이 많아져가지고 곰들이 집까지 와서 쓰레기통 뒤져. 아, 사람 사는 집에 와서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집까지 오는 거 아니겠어요? 북극에선 살고. 네. 그러니까 뭐 나는 저 과학자가 아니까 잘 모르는데 네네. 저 책을 읽을 경과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아주 좀 세게 썼는데 그 박석순 교수 책에 네. 앵벌이하는 북극곰의 진짜 얘기를 알아봅시다 해가지고 그 한 장 얘기가 나오는데 곰은 줄어들지 않는다예요. 네. 이건 이제 요것도 최근 재밌는 기사네요. 뉴스인데 예.
뉴욕 타임즈의 1월 2일자에 네. 이제 온난화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미국에서는 눈을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글이 실렸어. 금년 아, 1월 2일이야. 그리고 저 글이 그렇군요. 실린 다음에 예. 일주일 있다가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 뭐 폭설 중에서도 수십 년 만에 대폭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 미국 뉴욕 타임즈가 한 번은 이제 눈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눈의 양이 늘어나고 있다. 어떤 거가 더 맞아요? 서울은 따뜻해지고 있다. 겨울이 추워지고 있다. 겨울이 어떤 게 더 맞아요? 올해는 상당히 추웠던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변하는 예. 거예요. 춥기도 하고 덥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근데 이건 좀 웃기긴 하네요. 그 눈이 이거 없을 거라고 뭐 저는 에세이를 어 썼는데 그러니까 너 그러니까 The End of Snow라는 글이 예. 2024년 1월 2일 2일자로 예, 예. 뉴욕 타임즈면은 뭐 옛날부터 권위를 자랑하는 신문인데 예. 요새는 정치적으로 완전 좌파예요, 저게. 아. 아. 그래갖고 나는 환경이 기후가 변하는 데 대해서 나는 동의를 해요. 음. 맞아. 변한 것 같아. 우리 네. 어렸을 때랑 분명히 달라. 그런데 그것이 우리 책임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인 변화냐?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죠. 음. 나는 인간의 책임이라고 보지 않아요. 네. 근데 인간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인간이 그걸 바꿀 수 있다라고 건방지게 주장을 하는 거야. 기후를. 아. 그러니까 인간이 플라스틱 덜 쓰고 그래서 뭐 탄소 인간이 덜 지구를 배출하면 따뜻하게도 하고 덥게도 하고 식게도 하고 싶다라는 아. 것은 나는 그건 건방진다고 봐요. 음. 나는 그런 면에서 예. 우리가 지구를 만들 수도 있고 부실 수도 있지는 않다라고 보거든. 이제 그거는 또 뭐 종교에 따라서 또 다른 거죠. 음. 천지를 누가 창조했느냐. 아, 거기까지 어, 어. 아주 근원적인 질문까지 근원적인 올라가는 질문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분이군요. 예. 관점의 차이인데 예. 지구는 식고 있다가 정답이에요. 음. 장기적으로 보면 지구가 온도가 내려가고 있어. 아, 근데 네.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좀 쭉 내려가는 이렇게 게. 근데 이렇게 내려가다가 예. 지금 오르는 시점인지 모르지 음. 우리가. 근데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내려가는 거가 그 지구는 빙하기로 들어가고 있다가 거시적으로는 정답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조그마한 거 가지고 다 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눈이 안 온다고 썼다가 며칠 만에 눈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창피당하는 저런 걸. 그쵸. 어, 저거는 신문의 어, 권위가 어떻게 보면 추락하는 아니요, 또 그것도 이제 일이니까. 눈이 줄어든다가 아니라 엔드 오브 스노우. 아예 이제 끝이라는 미국엔 눈은 거죠. 끝났다라고 썼는데 예. 그러고 나서 뭐 아이오와 눈폭풍이 같은데 이번에 선거할 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투표하러 나올 건가 걱정했잖아요, 그죠? 아. 네. 그래서 음, 그런 또 이 음, 얘기를 음.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 그림 보세요. 네. 미국은 한번 눈 오면은 어떤 데는 눈 오면 자동차가 안 보여. 완전히 다 초가집처럼 그냥 다 동글동글해. 아. 다 덮어가지고. 네. 어. 뭐 눈 많이 오죠. 네. 우리나라도 이번에 눈 많이 왔잖아요. 맞아요. 어, 예. 꽤 많이 어, 오고 좀 추웠던 것 같습니다. 추웠고 영하 14도 뭐 이렇게 올라가 그랬으니까 내려가고. 그래서 저희가 이 앞선 얘기를 드린 건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다 진리가 아니라 다 진리인가에 에 대해서 대한 예, 의문과 조금 그 그 이제 빌드업을 해가는 오픈 마인드를 예, 가져야 된다는 그 그렇죠. 얘기예요. 그리고 예, 자기가 정말 이렇다고 믿고 있는 거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예, 그것이 틀렸을 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으면 학문은 발전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인정을 해야지 학문이 발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그 댓글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자기 주장이 많아. 그죠? 예, 근데 그거는 이게 남의 주장을 겸허하게 듣는 태도.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게 뭐야? 먼저 알고서 그러니까 원래 선생이라는 말은 먼저 낫다는 뜻이거든. 음, 이제 그건 좀 뜻이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교수님들은 더 먼저 더 많은 것을 읽고 그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전파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자기가 알고 있던 거랑 틀리면 애들이 화내. 학생 입장에서 학생이 화내. 그래서 예, 내가 옛날에 그런 경험을 당했어요. 어, 내가 강의하는데 막 화를 내 애가.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배운 거래 그게. 아, 그래서 내가 네, 야, 넌 고등학교 선생님 고등학교에
국제정치학 선생님이 계시냐 그랬더니 걔가 놀랬어요. 국어 선생한테 배운 거래. 고등학교 때. 그날 나한테 편지 길게 보냈어. 그 학생이. 아,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한테 배운 세상의 이치를 대학원 와서 국제정치학 교수한테 배웠는데 교수님 그거 틀렸다고 생각한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편지 온 적이 있었어.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걸 대하고 각성한 거지 그날. 그것도 좋은 일이네요, 그거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은 그래서 깰 내가 수 있는. 예. 학생들한테 충격요법을 써야 되겠구나는 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너네들이 알고 있는 게 다 진리가 아니야라고 첫 시간에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한 학기 내내 애들이 그냥 막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래서 첫날 너네들이 알고 있는 게 다 진리가 아니야라는 사실을 내가 이제 개발해서 그 중에 일부에 저게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광화문의 모습인 거죠, 지금. 우리 광화문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상징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 인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광화문에 예. 가보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물은 하나도 없어. 그렇죠. 대한민국의 그 발전을 이제 외국 사람들 오면 광화문 구경시켜 준단 말이지. 네. 이 서울 보여주면서. 근데 가보면은 조선시대 사람들 이 그 광화문을 다 차지하고 있는 네. 거예요. 세종대왕도 그렇고 이순신도 그렇고. 이순신 이렇게 조각 만들었는데 내가 저것도 학생들한테 보여주는데 내가 학생들한테 질문할 때 이순신 키는 몇 센치일까요? 라고 딱 질문해요. 2m는 되어 보입니다. 저거로 보면은 네. 뭐 한 1m 80은 돼야 되겠죠. 그죠? 네. 보통 사람보다 훨씬 작았어요. 근데 이순신보다 한 100년 후에 조선시대 장정의 평균 키가 150cm래. 100년 후에요. 이순신보다 한 100년쯤 뒤에 어, 그 군대 군인 병졸들 네. 키 조사 본 거가 이제 지금 센치로 하니까 1m 50쯤 된대요. 근데 이순신은 키가 얼마인지 몰라. 다만 보통 사람보다 작았다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은 사람이 어떤 미국 제야학자가 145cm쯤 됐을 거다라고 그 책에다 쓴 거를 내가 읽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145cm는 생각 막 쓴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갖고 고증을 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보다 한참 뒤에 사람들 평균이 150cm인데 더 작았더니 한 145쯤 되는 거 아닌가라고 쓴 거죠. 근데 저거 보면 얼굴이 이순신 장군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저 칼, 나는 그 이제 145cm라고 쓴 책을 읽다가 네. 야 그렇게 작았을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아는 해군사관학교 교수한테 전화 걸었어요. 이거 책 읽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맞아요? 그랬더니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키는 작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저 그림을 저 동상을 쭉 보면서 예. 저거는 여러모로 고증을 거치지 않고 만든 거다. 대한민국 1호 동상 아니겠어요, 저게? 응? 네, 제가 그리고 알고 음. 있기로는 박정희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만든 걸로 거예요.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칼이 저기 뭐 어떤 사람은 칼이 일본 또 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거 만든 그러니까 저자가 아니지 저거 만든 조각가가 예.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노려보는 장면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적을 노려본다는 것은 전투의 현장이죠. 네. 저거는 전투복이 아니에요. 저 옷 자체가요? 저거 입고서 전투할 수 있어요. 전투하려면 뛸 수가 있어야 돼. 네. 몸을 막 움직일 수가 있어야 돼요. 네. 치마란 말이야, 치마. 아, 저런 건 고증을 했을까? 그리고 내가 그 해군사관학교 교수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혹시 왼손잡이였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순신 장군은. 네.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 평소에 칼을 들고 있는 손이 오른손이란 말이야. 그럼 뽑으면은 뽑으면 왼손으로 왼손이지. 뽑으니까. 예.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라고. 그 내가 그 광화문에 있는 우리나라 표준 동상에 그러니까 왼손으로 뽑게 돼 있다. 네. 휘두를 때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질문했다 그랬더니 저거는 좀 뭐 그거 안 따지고 그냥 생각 없이 만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 조선의 어머니들이 아이를 왼손잡이로 기르진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엄마들이 애들이 뭐 오른손 왼손 안 따지는데 네. 옛날에는 꼬마들은 막 왼손으로 가야지라고 그러거든. 그럼 못하게 했다고.
오른손 쓰라고. 그래서 저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야 된다라고 나는 보는 편이에요. 음. 그리고 얼굴도 그렇고 그 얼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올 거라면 보세요. 이순신의 진짜 얼굴이 저기 지금 빨간색 옷 입은 것은 네. 아산 현충사에 있는 얼굴이에요. 네. 표준 영정 표준 영정이라고 돼 그림이죠. 예. 있으니까. 근데 엘리자베스 키스라는 그 영국의 화가가 이순신 장군이라고 그린 거가 저 파란색 쪽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네.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네, 전혀 다른 어. 것 같습니다. 얼굴 모양. 누가 맞아요? 생긴 게. 어, 내가 질문하는 거는 누가 예. 맞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얼굴도 정확히 모른다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의 얼굴도 우리는 정확히 모르는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 어떻게 이순신 장군 아주 정말 이 민족의 첫 번째 장군 아니겠어요? 넘버원 제너럴. 어?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키가 몇 센치나 됐는지 잘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공부하면서 아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구나. 네. 어떻게 생겼을까? 정말 키가 정말 미국 학자가 얘기했듯이 145cm밖에 정말로 안 됐을까? 그리고 군복은 어떤 것을 입었을까?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해요, 솔직히. 근데 저 영정을 없앴어. 그 아, 빨간색은. 그래요? 없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없앤 이유가 뭘까요? 저 그림을 그린 화가가 네. 친일파에서 없앴어. 아, 그런 이유로요? 어, 그것도 또 말이 되는 거냐 이게. 그러게요. 저 아, 얼굴이 그나마 실제와 있는 영정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없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네. 알 수 없어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나오는 궁금증인데 네. 그 오리무중에 자꾸 들어가는 거라. 뭐 물론 나는 이거 역사 전공은 아니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그 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역사책도 읽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 우리나라가 왜 외국한테 당했을까? 어? 왜 우리는 그래도 뭐 몇천 년 독립국가였는데 1910년에 왜 일본한테 우리가 개무시하던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을까?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한 그 대상인데 그래서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서 보니까 그 내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예방 주사를 맞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우리가 그 한국 역사가 불쌍하고 창피한 데가 많거든. 네. 그래서 그 예방 주사를 지금 놓는 중이에요. 야, 네가 뭔데 우리나라 역사를 모독하는 거야? 모독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단 말이지. 네. 오늘은 또 마침 어. 이 역사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좀 보는 또 새로운 시각으로 그러니까 역사뿐만 아니라 예, 예.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봐야 돼. 오픈 예. 마인드로 보지 않으면은 그 꽉 막힌 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내 것만 맞지 않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네 주장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네. 그래서 좀 새로운 어쨌든 기존의 관점으로 좀 보는 책들을 여러 번 또 소개를 난 저 해주셔서 책도 예, 예. 놀라운 책이라고 보고서 나는 저 책을 사가지고 정독을 했어요. 아, 네. 매국노 고종. 제목이 아주 도발적이죠. 도발적이죠. 예. 매국노라는 거 왜 나라 팔아먹은 놈이란 뜻 아니야? 그죠? 그렇죠. 예. 보통은 이완용을 딱 떠오르잖아요. 매국노 하면은 매국노 이완용인데 이렇게. 왜 매국노 고종이었을까? 누가 조선의 최고 책임자예요? 왕이죠. 근데 왜 장관이 책임져? 난 그것도 이상해요. 오늘 우리가 망했어. 대한민국이 오늘 망했어요. 그러면 역사책에는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고 쓸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책임이라고 쓸까요? 대통령의 이름이 아무래도 라고 써야 맞는 거지. 예. 저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책은.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더군다나 전제군주 시대에 예. 왕이 정말 생사여탈권까지 갖고 있어.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너 죽어 그러면 죽는다고. 아, 그냥 길 가다가 너 죽어 이러면. 길 가다가 저거 잡아서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고종이 어. 와서 첫 번째 한 거가 뭔지 아세요? 9살에 12살인가? 왕이 돼가지고 네. 첫 번째 한 게 자기가 옛날에 개동에서 살았는데 저쪽 그 지금 중앙고등학교 있는데 네. 거기는 엿장수를 데려다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9살 뭐 왕이 그럴 된다며. 때요? 왕이 되고 아. 첫 번째 오더가 네. 그때 이제 그래도 현명한 그 부하들이
그 왕이 되신 다음에 첫 번째 하는 일이 사람을 죽이는 거는 나쁜 일이니까 네. 다른 일을 먼저 하시라고. 아, 그래서 그 엿장수가 살았대요. 네. 그런 것들이 네. 이런 책 여기서는 뭐 그 엿장수 얘기는 안 나오는데 네. 요 책입니다. 다른 책에 내가 그 읽은 네. 내용이라. 네. 그래서 몇 권은 저희가 갖고 있는 책이 있어서 좀 이게 실물도 어, 보여드리면서 요 매국노 어, 고종 이 이런 책을 책들이 이게 바로 그 이 파라다임을 타파하는 책이에요. 그 네. 지금 전부 다 태양이 돈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지구가 돈다라고 주장한 책이다라고 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런 걸 하기가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야. 세종대왕을 그렇죠. 세종대왕이 웃기는 왕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돼 지금? 우리 왜 세종대왕은 한국 최고의 왕이거든. 네. 근데 세종은 성분이야라고 물어보는 게 감히. 근데 그런 책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네. 우리나라가 학문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거로 나는 봐요. 음, 네. 이 저것도 책도 보면은 있죠. 내가 최근에 저런 책들을 여러 권 읽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에. 네. 조선 레지스탕스의 두 얼굴. 진명행이라는 분이 내 저분은 만나보지 않았어요. 어, 한번 저기 읽어보세요. 헤이그 밀사 파견한 것이 헤이그 밀사 우리가 그 이준 열사 뭐 이런 사람들 네. 그 전부 다 우리가 배운 거가 다 사실하고 다르다는 얘기라. 음, 어, 특사를 사칭했다는 어, 새로운 반론이 어. 제시되고 있다. 고종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고종이 우리나라 조선의 독립을 만방에 호소하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하였다가 아니라 네. 저 사람들이 갈 때 고종의 그 도장을 다 그 위조해서 갖고 왔다라고 저 네. 책에 써 있더라고. 그러게요. 예. 음. 위조된 어세로 고종의 어명을 조작하고 외국의 황제에게 가짜 친서를 바친 뒤 특사를 사칭했다는 새로운 반론이 제시되고 있다. 이 책에서 이제 나온 내용인 거죠. 어. 예.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이준 열사가 독립을 부르짖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무 분해서 칼로 배를 가르고 창자를 집어던졌다라고. 그 그런 나는 얘기가. 우리는 그렇게 알았어요 쭉.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네. 그러니까 올바른 역사가 아니야, 그죠? 어. 근데 지금 이제 또 최근에 보니까 저런 정말 그 기존의 파라다임을 붕괴시키는 예. 그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구나. 그 나는 저 참 아주 환영하는 마음으로 봤어요. 저 책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반론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는 네.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거짓의 역사와 위선의 한국 사회. 내가 저분은 만나봤어요. 직접요? 어. 예. 아니 내가 저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한번 했더니 네. 그분이 한번 보자고 이 출판사도 한번 보자고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제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막 왜곡되고 변질된 게 너무 많아. 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책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 맞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야말로 애국자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것들. 네. 내가 요거는 최근에 지금 사가지고 읽고 있는 책인데 야, 일본군 저건 위안부 인사이드 아웃이요. 이것도 참 저것도 파라다임 체인지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 우리나라 이쁜 소녀들이 길거리 가는데 일본군이 강제로 잡아서 끌고 갔다. 네, 10대 소녀들을 그렇게 알고 있죠. 많이. 저 사람이 그 책에 저렇게 나와. 한번 읽어보세요. 참, 잠시만요. 이거 우리가, 수만 혹은 수십만 조선인 여성 상당수가 소녀. 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연행되어 성노예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력화하고 일본 정부가 1에서 2억 원씩 전 위안부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 판결을 낳은 진원지이다. 오늘날 다수의 한국인이 이 위안부 서사를 사실로 간주한다. 그러나 실상 이는 한일 양국의 좌익 지식인, 운동가가 합작하여 지어낸 가짜 이야기다. 저자 주익종은 위안소 관계, 일본군 자료와 기존 연구를 토대로 하여 일본군 위안부의 진짜 이야기를 밝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진다는 소리지, 그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 소녀들을 잡아간 거야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 그거는 만든 얘기야라고 역사를 소설처럼 하면 안 되는 거야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이제 뭐 논쟁이 붙겠지. 네. 아마 그 코페르니쿠스 시대 같았으면은 이분은 저 사형당해야 돼. 기존의 파라다임에 도전했으니까. 사실 지금도 뭐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분위기를 지금도 만들고 있는 있죠. 것 같아요. 예. 그런 분위기가 있지. 네. 이 사회에서 하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네. 옛날 저거 보고서 네. 참 지식인이 사명이 뭔가에 대해서 또 음. 용기를 가지고 네. 그, 그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우리가 조선으로 들어가는데 앞에 이제 그 우리는 한번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잠깐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조선이라는 우리의 선조 국가 조선 이름을 누가 정했을까?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중국이 정해준 이름이야.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환영이라는 이름을 갖고 싶어 했어 우리가. 그 이름을 두 개를 들고 와서 나라를 새로 만들었는데 네.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왔는데 황제 폐하께서 좋은 이름을 하나 선택해 주세요. 근데 이성계는 환영을 더 좋아했대. 환영. 아. 근데 중국 황제가 조선으로 해라 그래갖고 이름이 조선이 된 조선으로. 거예요. 예. 근데 역대 왕조가 1대부터 27대까지 우리 저거 다 외우잖아요. 네, 뭐 태정, 태세, 뭐 그렇게 문단세 뭐 이렇게 가는 거는 아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거 사실 잘 잘 몰라요? 모릅니다. 예. 역사 공부 더 다시 해야 돼. 나는 저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외웠는데 네. 나는 고려 것도 다 알아요. 오. 고려 조선 다 예. 그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현종 임명성 광해영 숙경영 아. 정순원철 고순 다 외운다고. 네. 그런데 그냥 달달 외웠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이거야. 응? 콜럼버스 항해할 때가 1492년인데 그때가 우리나라 9대 성종이라 저쪽 유럽에 있는 젊은이는 그 무시무시한 바다를 건너서 정말 몇 달을 항해를 했는데 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그리고 영국의 명예혁명이 1688년인데 이제 우리 인간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왕이 아니라. 그런 혁명 시대인데 우리나라가 그때 19대 숙종이라고. 그리고 미국이 1776년에 독립선언을 하잖아요. 네. 그 독립선언 문헌 보면은 지금 봐도 탁월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권리는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 없다. 그 권리는 생명의 권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런 그 혁명적인 사고방식이 미국 혁명 때 1776년에 나왔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정조 때예요. 그 우리도 그런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조금이라도 했을까? 미국 사람들은 그때 했는데 네. 나폴레옹 전쟁 때 보면은 그 전쟁이 참 대단하거든. 그림 보더라도 그 우리나라 순조란 말이죠. 아편 전쟁은 헌종, 일본이 개국당한 것은 철종 때, 남북 전쟁은 철종 때, 그리고 고종 때. 근데 남북 전쟁 같은 거는 워낙 기록이 잘 돼 있고 분석이 잘 돼 있어가지고 바로 그냥 우리가 그 영화 보듯이 보는데 남북 전쟁 영화 보면은 엄청나게 그 고증이 잘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철종 시대에 대해서 뭘 아나? 철종 시대에 대해서 철종이면은 남북 전쟁이면은 링컨 시대인데 예. 우리가 링컨의 얼굴은 정확히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링컨이 살아와 가지고 서울시내 있는 미국 사람 몇만 명 사이에 링컨이 딱 서 있으면 저거 링컨이구나 하고 우리 알 수 있다고. 철종 때 사람인데 우리는 철종을 보고 철종이시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모를 것 같습니다. 왜 모를까? 얼굴이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통은 돼 그러니까 있고 그림으로도 예, 돼 하니까요. 있는데 예. 고단 그림 한번 볼까요? 앞에 나오나 그 그림이? 그 그림은 철종 그림이 어딘가 있을 거야. 내가 뒤에는 여기 있지. 저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철종인데 예. 맞아요 얼굴이?
글쎄 그 모르지 젊은이의 않을까요? 시각으로 봤을 때 저렇게 그리는 게 맞냐 이거야. 왕의 얼굴을. 음, 같은 동시대의 링컨이 저쪽에 있는데 네, 나는 참 그게 그래서 우리가 문화민족이고 지식의 민족이고 학문의 민족이고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잘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기록들이 그래요. 아, 그 리얼하지가 예, 못해. 어, 리얼하지가 못하고 저쪽에 보면 콜럼버스 때하고 우리나라 성종 때하고인데 네, 성종의 바로 밑에 얼굴은 있는 저렇게 거죠. 남아 있고 예, 콜럼버스 얼굴은 저렇게 남아 있는데 어떤 게 더 리얼하냐 이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우리가 그 조선 시대가 세계적으로 학문도 발전하고 도덕도 발전하고 기록도 좋았고 뭐 우리가 금속 발전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고 그것이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조선에 대해서 뭘 잘 아냐 이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조선에 대한 공부보다도 남북 전쟁에 대해서 뭔가가 더 많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공부하기 더 편한 게 조선이 아니라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이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선 역사를 공부하면서 뭐 조선 역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한국의 역사를 하는데 조선이 우리 윗나라니까 이제 봐야 되는데 여러모로 봤을 때 그냥 그 좀 우리가 공부를 더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록도 더 잘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네, 앞으로 100년 후에 2024년에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우리 후손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우리 선배들이 우리 후배들한테 그렇게 그 끝내주는 자료들을 남기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조선 음. 당시에 사료에 대해서 어. 얘기를 조선 해주셨고, 사람들은 세계에서 그때 최고가 세계 최강대국이 중국이라. 명나라인 거죠. 명나라. 그 우리도 명나라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명나라가 청나라한테 망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청나라는 저거는 오랑캐고 오랑캐라고. 쌍놈이라서 저거는 상대할 수가 없는 거야. 아, 명나라가 어, 이미 망했음에도요. 명나라가 망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래서 명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우리가 그 명나라 황제를 위해서 제사 지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명나라는 신사의 나라, 네. 양반의 나라, 청나라는 양아치 거지의 나라, 오랑캐의 나라. 그래서 네. 우리가 명나라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명나라가 없어졌지만 우리가 남았다 해서 우리가 소중화야. 아, 우린 명나라의 후예들이다. 명나라의 후예들이야. 예. 저게 소중화라는 거가 나는 문재인 씨가 중국 가서 한 말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 어, 중국은 태산, 우리는 동산. 네. 그 어떻게 대통령이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21세기에. 네. 근데 조선의 소중화 사상. 그래서 청나라 같은 건 10만 세치 저거는 못 쓰는 나라야. 오랑캐야. 우리가 그러니까 변화를 안 한 거예요. 변화를 안 하고 이 시대가 변하는 걸 안 따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성리학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우리는 아, 성리학에 빠져 있었고 네. 그때 이미 중국도 이제 그 성리학의 반대를 고증학이라 치는 거라. 고증학이라는 아, 거는 네네. 그 나름대로 경험, 과학 이런 거예요. 예, 관념이 아니라 네네. 과학인데 일본과 중국이 그 양명학 그래서 양명학이라는 게 이제 고증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거 다 하려면 길지만은 네. 아무튼 현대 과학에 더 가까운 그런 사고 방식이라. 근데 우리는 오로지 관념론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관념론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양반은 뛰면 안 돼. 그래서 비가 오는 날도 걸어가. 양반이니까. 그리고 양반은 돈 벌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사는 거야. 아, 네. 청빈, 청빈하게? 청빈하게. 아, 그 청빈하게 사는 게 더 멋있는 거야. 네. 그 양반은 뭐 배가 고파도 쌍놈처럼 뭐 구걸하고 그러면 안 돼. 근데 그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네. 맨 처음에 공부할 때 그 인도의 대낮에 인도 대낮은 온도가 무지하게 높잖아. 예. 돌아다니는 것은 미친 개와 영웅놈들 뿐이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점잖아 가지고 그 조선의 양반층은 변화를 거부하고 소중화의 소중화 우리가 하여간 뭐 우리는 잘난 나라야. 중국은 없어졌지만은 우리가 중화가 명나라를 되고. 계승했으니까. 예. 저 밑에 그 참. 나오죠.
패망한 명나라를 숭상하고 유령이 된 황제들을 떠받드는 제사를 지내서 뭘 어쩌겠다는 것인가. 예. 그 이제 우리 후세의 그 젊은 학자들이 그 공부하다 보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 김용삼이라는 분은 그 현대사를 정말 그 열심히 공부하는 그 기자 출신의 그 예. 조선일보 월간 조선 편집장 같은 분이죠. 근데 네. 그 하여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저분이 지금 한국 현대사를 100년의 역사를 책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이제 그 지금 6권인가 7권까지 나왔는데 네. 그걸 보고서 참 네. 후세학자로 유령이 된 황제들을 떠받드는 제사를 지내서 뭘 어쩌겠다는 것인가 좀 분노하는 그러니까 저런 책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네. 각성을 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네. 있죠. 그러네요. 또 김용삼 기자님 책도 저희가 공부하는데 많은 그렇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대보단이라는 거가 네. 중국의 죽은 황제들, 명나라 황제들을 위해서 이미 중국의 주인은 청나라가 됐는데 우리가 명나라 황제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매년. 근데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항상 이렇게 느낀 게 보통은 이렇게 명나라가 이제 저서 청나라가 그렇게 잡았는데 그 정도 됐으면은 이렇게 기존의 명나라가 이렇게 진리라고 했던 게 어느 정도는 깨지고 이제 그렇게 그렇죠.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예. 저렇게까지 명나라를 사대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념론이죠. 관념론. 양반은 굶어도 네. 사자는 풀을 뜯으면 안 된다 그런 말 있잖아. 그러면은 거의 종교 종교적 같은 일종이에요. 그런 건데 예. 그리고 내가 여기 그 조선 시대를 그 공부하다 보면 좀 분한 거가 뭐냐면은 네. 노예 사회예요, 조선이. 예, 그 맞습니다. 인구의 30% 이상은 노예 사회라고 그러거든. 네. 근데 뭐 일설에 의하면은 뭐 노예가 절반이라는 말도 있고 더 됐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선의 역사는 300년 동안 정지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이 서 있는 거야, 나라가.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전쟁 이런 얘기한 거는 그거는 다이나믹이거든. 막 뭐 급히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서 있었던 거예요. 세상은 조선을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세상은 명나라 중심으로 도는데 명나라는 망하고 이어받은 나라가 오랑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명나라 정통성을 가졌고 예. 그 지식혁명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책이 옛날에 별로 없었대. 네. 책 한 권에 몇백만 원씩 한 거예요. 지금 돈으로 치면은.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천주교 전례도 200년이 늦었다는 그러니까 일본보다 한 200년 늦게 왔고 이게 천주교라는 거는 종교뿐만 아니라 서양의 지식 체계, 네. 서양의 문명, 문화 이런 거를 상징하는데 그거 이제 중국보다 그 중국이나 일본보다 늦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뭐 지리적으로도 좀 불리한 점은 있었지. 네. 그 배가 오면은 일본으로 오거나 중국으로 먼저 오잖아요. 한반도로 오기 전에. 네. 네. 조선은 그리고 노예 사회다. 조선은 노예 사회다. 저거를 인정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나는 내가 양반 출신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실은 거의 노비였다고 그러니까 보는 인구의 절반이 거잖아요. 노비였거든. 예. 근데 지금 보면 전부 왕족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이 씨는 다 왕족이에요. 근데 나는 아주 후진 이씨거든. 그런 게 따로 있나요? 이 시에서도? 그러니까 전준 씨가 왕 아니야, 왕. 네. 이성계가 전준 씨거든. 그리고 저 우리 이순신 장군은 덕순 씨인가 뭐 그래요. 네. 난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이 네. 그런 것만 따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넌 어디시니? 넌 어디시야? 그러면은 세종대왕 몇 대 손이구만 그러고. 나한테 물어볼 거면 나는 매일 조마조마했어. 어디 이신지 물어볼까 봐요. 우리는 쌍놈.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안성이 씨라는 이신데 그런 건 없거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군대 있을 때 네. 족보집을 교보문고 가서 다 뒤져봤어요 한번. 근데 뭐 중국에서 네. 왔다고 돼 있는데 뭐 알게 뭐야.
그렇죠. 저희 사실은 요즘 저희 같은 이제 MZ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전혀 그런 거를 상관도 안 쓰고 우리 때는 예, 신경도 안 우리 선배 중에 써가지고 이제 한 예, 사람이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 신부 쪽의 아버지가 양반이 아니라고 반대했어요. 그 사람이 외국 가서 박사 받아온 사람이거든. 네.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요새 양반은 외국 가서 박사 받은 게 양반이야 그랬다고. 아, 또 그렇게 참 그게 웃기는 거지. 그게 네, 무슨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노예가 많았는데 네, 동족을 노비로 사용한 경우는 가장 계급 차별이 심했던 인도 외에는 조선 왕조가 조선 왕조가 유일하다. 유일했다. 네. 이거 같은 동족을 노예로 지금 뭐 북한이 동족을 노예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이영훈 교수님께서 또 뭐 조선은 과연 성군인가? 그러니까 세종은 예, 맞다, 맞다. 성군이었나? 세종, 맞아요.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라는 뭐 책에서 영상도 제가 또 본 것 어. 같은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노예는 웬만한 고대 사회는 노예가 다 있어요. 노예는 뭔지 아세요? 노예는 지금 말로 하면 엔진이야. 엔진. 음, 그러니까 엔진이 있어야지 그 기계가 네, 사회가 도는 거라. 어? 그래서 그 노예 제도를 이제 옛날부터 다 갖고 있는데 노예는 누가 노예냐? 첫 번째는 범죄자, 음, 두 번째는 전쟁에 진 외국 사람들. 그래서 주로 노예는 음, 외국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외국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쓰는 거야.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동족을 노예로 썼는데 그 노예로 그 노예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 노예를 생산한 거야. 근데 노예를 음, 생산한 게 누구냐? 그 이용우 교수 얘기에 의하면은 노예가 급격히 불어난 게 세종대왕 때인데 네, 그러니까 노예는 그냥 천민이지 천민. 천민하고 양민하고 결혼했을 때 애가 태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다 노예로 계서 노예다라고 한 음, 법을 만든 사람이 세종대왕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세종대왕 때부터 우리나라 노예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세종의 어떤 아들은 노예가 10,000명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10,000명이 어, 말이 돼? 응? 네, 근데 그 사람이 아니야. 노예는 다 기계니까. 저 책이야. 세종은 과연 성군이었나? 네, 저 책도 읽어보면은 완전히 그냥 파라다임이 막 무너지는 느낌을 아, 받으면서 읽은 책이에요. 네, 그렇죠. 어. 보통 저희 세종이라고 하면 세종은 뭐 그냥 everything good. 그렇죠, 응. 예, 근데 성군이라고 생각을 하죠. 성군이고 중국의 가장 그 뭐냐 사대를 잘한 왕 중에 하나지. 네. 어,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는 것 어, 같은데 중국에서 어, 이렇게 사신 같은 게 왔는데 어. 그 세종대왕이 이렇게 춤췄다. 그 앞에서 뭐 그런 얘기를 본 것 뭐 같거든요. 이거 뭐 저거 읽어보면은 예, 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가 네가 알고 있는 게 다 진리가 아니야라는 예, 것을 깨우쳐주는 책이에요. 네. 그 이용훈 교수님이 그 한문도 잘하고 우리나라 역사 음, 특히 이제 경제사에 대해서는 뭐 연구를 제일 잘하신 분인데 그 세종은 과연 성군이었나 저 책은 이제 시리즈로 나와요. 네. 어 그리고 한국 경제사라는 저 책도 아마 한국 경제에 관해서는 역사에 관해서는 뭐 아주 참 대단히 그 음, 이 노작이에요 노작.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다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음. 우리나라가 이제 참 다이나믹은 없었던 나라라. 어. 전 또 이 위에 지금 징집과 조세가 면제됐다고 되어 있는데 노예들이 음. 솔직히 이런 게 저희가 앞전에 프랑스는 국민 개병을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일반 뭐 농민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예 전쟁은 권리가 귀족들이 없었는데 했는데 예 그렇죠. 군대를 못 갔는데 예 이제 천민들은 그 군대를 안 갔죠, 예 우리나라도. 근데 이제 약간 뭐 그 그러니까 엄마가 양민이고 네 그 아버지가 천민이면은 거기서 애가 나오면 천민이야. 천민 그러니까 천민 쪽을 따지는 거라. 음 근데 그거를 바꿔준 왕이 영조예요, 영조. 네 그래서 그 이영훈 교수 책 보면 그런 면에서 차라리 영조가 더 훌륭한 왕이었다고 볼 수 음, 있다라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네 이건 설명을 어. 드렸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선은 부국강병이라는 개념은 없었다. 음 그렇죠. 그러니까 성리학만 하니까
군인들은 그러니까 성리학 보면은 옛날 유교를 보면은 움직이는 직업은 다 나쁜 직업이에요. 몸을 많이 움직이는 직업이 제일 나빠. 그러니까 몸을 제일 많이 네. 움직이는 게 상인이야.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 상인이 아, 제일 바닥이야. 산업공상이 그래서 그러니까 나오는구나. 사는 그러니까 선비사자. 예. 이 사람이 제일 몸을 조금 움직이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 또 농민이 그다음, 네. 공업이 그다음. 제일 바닥이 상이야. 그 나라가 발전하겠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 와서는 공과대학하고 상과대학이 제일 좋잖아. 나라가 이렇게 확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대하고 상대가 제일 좋은 나라가 돼서 대한민국이 세계 10등까지 온 거예요. 아마 그 우리나라도 산업공상으로 유지됐으면은 지금도 세계 100등이겠지. 부국강병이 아.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나라가 세져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돈이 많아도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지켜야 돼. 그래서 군사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미국 유학 갔을 때 맨 처음에 그 교수가 브레드 앤드 버터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버터를 사는데 돈을 아니요. 그러니까 건 앤드 버터. 브레드 버터가 아니라 건 앤드 버터 논쟁이라는 네, 게 있는데 대포냐 버터냐. 그래서 그 대포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버터 생산이 줄어든다. 근데 그거는 전혀 상관관계 없는 말이에요. 네. 대포가 많은 나라는 버터도 다 많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서 이제 가설 검증하고 그럴 때, 그 먹는 데다가 그러니까 대포에 만드는 데 신경을 많이 쓴 나라는 국민 생활이 피폐해진다가 아니라 국민 생활이 좋아진 나라는 대포도 많이 만든다가 답이에요. 근데 국민 생활이 좋아진 나라는 대포가 많아야 돼. 없으면 뺏기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가 알고 있던 논리들, 그러니까 뭐 버터를 대포를 많이 생산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못 산다. 북한 같은 데는 뭐 거기에 맞을 수 있죠. 근데 정상적인 나라의 경우에는 버터가 많은 나라는 대포도 많아야 된다. 답이. 네. 전 저 자본주의 맹아론, 내재적 발전론. 저건 보통 이제 좌파인 좌파들이 사람들의 이제 주장인 것 같은데요. 일본이 점령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개화가 된 것이 아니라 개화가 다 될 수 있었는데 일본이 점령해서 오히려 더 망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일제시대 연구하는 사람들이 일본이 와가지고 근대화를 시킨 것이 오히려 더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친일파라고 막 욕먹고 그러지. 네. 참 저도 아까 이게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 쇼츠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좀 봤어요. 근데 그 내용이 그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을 안 했어도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잘해서 경제 발전을 했을 거다. 저런 어떤 비슷한 맥락에서의 주장인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지. 예. 어.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노동자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지만은 저 사람들이 없어도 나라는 잘 굴러갑니다.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노동자를 고용해서 나라가 굴러간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에디슨이 있었으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이 생긴 거지. 응? 부국강병을 포기한 조선 해가지고 저것도 내가 김영삼 기자 책을 쭉 인용을 한 건데 예. 서양이 봉건 체제에서 근대 국가를 변하는 동안 동아시아는 자기 세계에 안주하고 있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네. 그 산업공상 신분 구조가 너무 오래 갔고 성리학이 오래 갔고 유교가 너무 오래 간 거예요. 유교는 움직이는 직업은 다 못 쓰는 직업으로 죠. 저는 그리고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유대인들 유대인 어떤 유대인들도 다 다른 동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레디라고 유대인 중에도 아주 되게 극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하레디들이 딱 저런 거예요. 조선시대 선비들처럼 앉아서 성경만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속 교육을 여성들이 더 많이 받았어요. 공부한 여성들이 오히려 세속적인 그런 대학 가고 이런 걸 더 하고 하레디들은 오로지 성경, 구약 예, 그것만 계속 하루 종일 공부하고 뭐 자기네는 토론하고 그런 또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 사회의 일부가 그런 거죠.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아예 표상이 된 국가적으로. 거지. 표상. 예. 국가의 정책이 되고. 네. 그래서 요 보부상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저 저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업이 발달하지 못한 거의 단편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 사람들은 그냥 사회의 제일 바닥으로 취급받고 아, 사회 보부상이. 최하. 그렇죠. 어, 그러니까 뭐 그냥 천민들이지 천민. 네. 요새는 비즈니스맨이 천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요새는. 사람들이 옛날 비즈니스맨이거든. 그때는 음, 천민이야. 음, 그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상대 공대가 좋아져서 우리나라가 발전했다고. 네. 옛날에는 상대 공대가 제일 바닥이었다고. 음, 조선시대 때 산업 공상이니까 네. 공대 상대가 제일 끝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근데 단순히 관념적으로 몸을 안 움직일수록 더 좋은 거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됐다는 거죠. 그 중국 같은 예. 데는 양반임을 과시하기 위해서 손톱은 안 깎았잖아요. 아, 그 중국 이 손톱이 긴 거는 자기가 사의 상징이 긴 손톱이야. 예. 중국 같은데. 청빈을 고귀한 가치로 네. 청빈이 고귀한 가치는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된 이유는 그 청교도 정신. 음, 이 현세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 프로테스탄티즘이에요, 그게.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가 이렇게 상업이 발전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청빈을 고귀한 가치로 여길 것까지는 또 뭐 있냐 이거야. 응? 근데 그 얘기하면 이제 막 또 덤빌걸? 응? 우리 젊은 MZ 세대는 모르지만 한국경제통사라는 책 나는 요 최근에 예. 이거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아주 잘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 저 이영훈 교수의 한국경제사하고 네. 저 정도를 가지면은 한국의 경제 역사를 공부하는 데는 웬만큼 될 것 같아요. 네. 그저 박제가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이제 그 성리학에서 탈피한 사람이지. 정주에게 건의서를 썼는데 네. 조선의 큰 병폐는 가난인데 가난을 구제하는 길은 중국과 바다를 통해 장사하는 통상하는 길이다. 예. 이거 무역하는 거 무역. 근데 그걸 다 막아놨으니 응? 조선은 우리나라가 반도기 때문에 바다로 나가기 아주 좋은 나라거든요. 그렇죠. 이태리가 지금. 반도로 나갔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바다로 우리나라는 그거를 엄격히 금했다. 음, 그 얘기를 내가 맨 처음에 우리 폴 케네디 얘기하면서 했죠. 폴 케네디가 국가가 중앙 집권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데는 다 망했다. 중국, 한국. 중앙 집권이 이루어진 데는 예. 바다로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돈은 곧 권력이고 부자가 되는 거니까. 뭐 조선은 안으로부터 무너졌다. 그죠? 농업이 유일한데 어. 그 농업의 생산성마저 아시아의 최하위였다는 뭐 그런 그렇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공장이라는 게 없었어요. 뭐 무슨 기계 그런 게 없었다고. 다 농업이지. 네. 다 그냥 우리 학교 다닐 때 집에 뭐 하냐고는 농업이 대부분이었다고. 농사지어 뭐 이런 다 식으로. 농사 지는 게 대부분이었지. 그리고 장사하는 뭐 사람 조금 있었고 네. 공업은 없었어요. 공업은. 회사원도 없었고 회사가 있어야지 회사원이지.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 전 세계가 이렇게 다이나믹으로 막 발전하고 있을 때 네. 성리학이 제일 오래간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는 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관념론, 관념론, 그 관념론이 오래갔는데 그래도 이 나라를 이제 서양의 세력이 왔을 때 우리도 이제 쟤네들처럼 발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죽어도 서양은 안 돼 그런 거가 위정척사예요. 네. 올바른 것을 보유하고 사악한 것을 이제 그 그러니까 배척한다 그런 뜻이지. 위정척사파. 네. 그리고 친청개화파. 청나라가 하듯이 우리나라도 개화를 해야 된다는. 그리고 친일개화파. 이 사람들은 좀 더 레디컬해, 급진적이에요. 예. 일본을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친미개화파. 이평군주국 혹은 공화국 수립을 주장한 사람들인데 이게 그 분류가 많아요.
이승만 박사가 친미계파파 중에 하나겠지. 어, 그죠? 친일계파가 김옥균 이런 사람들이고 네. 친천계파가 민비쯤 되겠나? 위정척사파 이제 대원군 뭐 이런 사람들이 위정척사고. 이게 뭐 파가 많았었는데 네.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후손들이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를 저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메이지 유신을 저희가 배웠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에도 막부의 말기의 사무라이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당시로서는 뭐랄까 애국 보수 청년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조낭양이라고 하면서 왜 서양 세력을 배척했었잖아요. 그런 거죠. 그게 지금 위정척사랑 그렇죠. 같은 건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다가도 막상 서양을 보고서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생각을 바꿨던 거고. 빨리 바꿨죠. 예, 그렇죠. 근데 참 이 조선은 그런 게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 저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친일계파가 그 뭐 성공을 했더라면 네. 아, 이쁘군요. 그리고 친미계파가 성공을 했더라면 뭐 이런 것들 뭐 역사에는 또 if가 없으니까 네. 지금 있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어. 그게 팩트라고 팩트. 네, 네. 그래서 우리 민족 유구한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나라가 한번 없어졌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조선이 망하고 그리고 일본 밑에 깔려 살다가 그리고 미국이 일본한테 전쟁에 이기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저쪽은 소련이 점령했고 북쪽은 네. 우리는 미국이 점령해가지고 두 개의 다른 나라가 생긴 거지.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가 이제 그 한국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역사로 들어가면서 이제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는 네. 진리가 뭔지를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이제 내용은 조금 러프하게 한번 그렇죠. 큰 틀에서 크게 한번 생각을 본 해보는 거지. 거죠. 예.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이제 그 한반도 200년 국제정치사라는 책을 그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어요. 아, 네.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까지 그래서 철종을 내가 첫 번째로 시작하려고 그래. 아, 그때부터 네. 우리나라가 그 어떻게 그러니까 뭐 조선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선조 국가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외세를 잘 활용을 못하고 외세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이런 과정 네. 그리고 분단되는 거 전쟁 나는 거 이런 거 뭐 쭉 하면은 금년 한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또 저는 초반부터 재밌었던 게 이렇게 착착 차곡차곡 이게 올려가는 그렇죠. 예,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거, 과거에도 뭐 천동설, 지동설 얘기부터 또 최근에 기후 관련한 얘기로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예. 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 안 돼. 예,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정말로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부를 할수록 참, 아, 이게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런 생각도 들고 더 우리 열심히 어머니가 내가 공부를 책을 사니까 해야겠다는. 네가 박사인데 예. 왜 책을 이렇게 사니? 아, 근데 예. 공부하면 모르는 게 더 많으니까 아. 자꾸 책을 사게 되는 거예요. 네. 궁금하고. 예. 참 박사님도 이렇게 제가 또 기억에 남는 말이 박사를 받은 것은 그때부터 혼자서 혼자 공부할 공부하라는 자격이 된다는 거더라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예. 면허증 받은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셨던 게 참 되게 와닿더라고요. 보통 그렇지. 박사라고 하면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고 뭔가 도산 줄 알고 예,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천만의 말씀. 예, 저희는 이제 도사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알 게 너무 많은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야. 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또 그래서 지식 앞에 겸허해지자. 예,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는 잘난 민족도 못난 민족도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민족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요새 그러죠. 뭐 대한민국 사람도 IQ 106이라고. 세계에서 머리 제일 좋다고. 그런 건 뭐 별로 이렇게 자랑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또? IQ 106인데 우리가 그러면 세계에서 머리 제일 좋으면 돈도 제일 많고 힘도 제일 세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머리 좋다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 머리 예. 좋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북한은 머리가 좋은가?
글쎄요. 모르겠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재미있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이제 더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좀 예.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합시다. 예. 그래서 저도 공부하면서 참 배우는 부분들이 많고 항상 또 박사님께서 늦은 시간까지 또 고생해 주셔서 제가 항상 너무 근데 지금 내가 감사드리고.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외교사라는 걸 배우고 예, 그랬는데 예. 지금 책을 보니까 그때 막 엉터리 배운 것도 되게 많아. 아, 그런가요, 또? 대학교 때 배운 것도 뭐 엉터리도 많고 그리고 철종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완전히 양쪽이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다른가요? 어떤 게 더 많은지 모르는데 예. 그걸 종합하면 우리는 모른다요, 답은. 알 수 없다. 그렇게 이런 철종은 끝내주는 사람이야. 나라를 네.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쪽에서는 저게 뭐 촌놈이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고 그냥 와서 아. 여자만 밝히다가 죽은 놈이지. 극단적이네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에요. 예. 그래서 또 철종부터 다음 주부터는 철종부터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철종이라는 사람이 예. 왜 선택됐는지는 뭐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연대기로 네, 네. 서양의 외세가 막 올 때에 그때쯤에 우리나라의 조선. 왕이었다는. 예.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항상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공부는 뭐 항상 예.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도 참 많이 배우는 또 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